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험 합격운과 취업운과 진로 적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컨설팅할 사람은 총 4명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2020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고 정시 모집에 지원 예정인 삼수생인 남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로 3번째 구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아깝게 올해까지 3번 연속 탈락한 20대 후반의 여자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 삼성그룹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을 한 20대 중반의 남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임용고시에서 합격한 20대 후반의 여자분. 이렇게 이제 4분에 대한 합격운과 취업운과 진로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 4분의 사주 명식을 제가 칠판에 표기해 두었는데요. 일단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운과 취업운과 진로운의 첫 번째 대입 수험생 남학생부터 일단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효년, 병인월, 병진일, 을미식. 자, 김효년이니까 이제 21살이죠. 원래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면은 신사생 2001년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용띠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토끼띠니까 이게 이제 삼수생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올해로 3번째 도전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사고 출신입니다. 명문 자사고 출신인데 지금까지 이제 의예과를 이제 3번 연속 지금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삼수를 했는데, 자, 일단 이제 사주상의 특징을 보면은, 자, 병진 일주인데 사주 원국에 수관성이 없지요. 수관성이 없다. 그 다음에 금 재성도 없죠. 대체적으로 이제 삼기성상격인데 목화토, 목이 3개, 화가 2개, 토가 3개.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3가지 기운으로 균형 있게 짜여져 있는 삼기성상격, 일명 특수격이죠. 그리고 이제 각 오행이 뿌리를 가지고 있죠. 기토, 식상이 일단 뿌리를 튼튼히 가지고 있고, 일간 병화도 옆에 병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인중 병화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목도 탄탄하죠. 인성도. 왜? 인묘진 방국을 짜고 있기 때문에 목 인성이 대단히. 그래서 이런 격부터는 이런 명식은 진로 적성이 완전 전문가 명식이죠. 일반 직장 생활이라든가 일반 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자, 완전 전문직. 이게 이제 의료계통이라든가 연구계통이라든가.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이제 적성을 판단할 때 오행으로 여기 이제 금이 없지요. 금수가 없으면 원래는 이제 문과 적성이 60, 70%, 이과 적성이 30, 40%. 그런데 이렇게 금수가 없어도 이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예과로 갔을 경우에 이와 같이 목화 기운이 강하면은 신경외과라든가 신경정신과라든가 뇌의학과라든가 이렇게 신경계통의 의료계통으로 가는 경우에는 금수가 없어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의대가 아니라 공대계통으로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목이 3개, 토가 3개다. 이런 경우는 목과 토,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건축공학과라든가 건축토목공학과라든가 이런 공학 계열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는 금이 발달하면 이제 메카트로니스 공학과라든가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이과로 많이 가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사주 원국에 관이 없고
지장간에만 있죠. 진중 계수 정관이 지장간에만 있는 이게 좀 아쉬운 구조인데요. 다행히 대운에서 갑자대운, 자수라고 하는 정관대운이 왔지요. 자, 이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국에 없는 오행이 대운에서 왔을 때는 2배 이상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올해 세운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이지요. 자, 그렇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일단 간성이 오긴 왔는데 여기에서 기토는 다소 불리하지요. 왜냐? 기토는 상관이 되는데 지금 사주원국의 식상이 강하지요. 토식상이. 그런데 다시 먹구름이 이 병화 태양 앞에 기토는 어떻습니까? 습한 토기 때문에 앞을 가리는 먹구름이. 그리고 이것은 관성을 쳐내지요. 관성을. 물론 상관 정관은 아니지만 상관 편관이지만은 입시 운으로는 아주 유리하지는 않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이제 그 점수인데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계열 이과 학생인데 국어에서 이제 그 모의고사 때는 아주 성적이 잘 나오는데 올 1등급이 나오는데 이번에 국어에서 원점수 100점 만점에 83점. 일단 3등급이 나온 경우, 일단 국어에서 이제 실패를 했던 경우죠. 수학은 이과니까 수학 가형. 수학 가형은 일단 89점, 2등급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성공했지만 일단 의예과를 갈 수 있는 성적에서는 좀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생물완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만점, 50점 만점. 그 다음에 화학왕 같은 경우는 45점, 2등급.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영어도 2등급을 맞았던 이런 이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300점 만점에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가형, 탐구를 합치면 267점, 300점 만점에 원점수, 아직 표준 점수가 정확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자, 그럼 300점 만점에 267점이면 그 우리나라에서 의학 계열, 의대가 가능하겠느냐? 지방의대도 불가능하죠. 왜냐? 대체적으로 300점 만점에 280점은 돼야 지방의대라든가 서울권은 뭐 280점대 중후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0점 이상이 부족하지요. 10점에서 13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학계열로 가야 되는데 공학계열 중에서 이렇게 그 나무가 많고 토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공학과라든가 생명자원공학과라든가 기르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향 지원은 예를 들어서 267점에 성균관대 공대, 성균관대 공학계열이 270점대 273점 내지는 이제 3, 4점인데 일단 거기는 이제 상향 지원이고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적정 지원이라고 하면 한양대학교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여기는 지금 적정 지원입니다. 합격 가능성은 9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 지원은 하향 안전 지원은 중앙대나 경희대 공학계열.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간성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를 갔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 명문 이제 강남권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했었는데 강남권에서도 이제 전교권에 들 정도로 차라리 일반고에 가서 뱀의 우두머리가 됐으면 상당히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수시 정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관성이 약하면서 원국에 자사고, 그것도 명문 자사고,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일단 잘못됐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갈 학생이 있고 일반고를 가야 유리할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것은 후자 쪽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공대 올해 이제 합격 가능하니까 다니면서 반수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 2020년에 경자년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주에 용신, 희신, 운이 금수가 오게 되죠. 금수가 용신, 희신운이죠.
그 다음에 특히 자수를 보면은 자수가 간성운이죠. 이것도 정관이죠. 정관이 일지와 합을 하죠. 자진합수를 하게 되죠. 일지의 화생토,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한다. 이것은 충분히 의예과,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드 의대는 이렇게 간성이 원국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불리하지만 그 외에 서울시내 의예과는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한양대 공학과 건축 공학과에 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학을 다니면서 반수를 해서 의예과에 재도전을 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합격운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 준비생 이제 그 여자분인데, 자 이번 주 이제 세 번에 도전했는데 구급 공무원의 결과가 발표가 났죠. 아깝게 탈락한 경우입니다. 왜 탈락을 했을까?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자 경원년, 무자월, 계유일, 계유시. 자 사조원국을 보면 대체적으로 금수기운이 강하죠. 금수기운이 매우 강하다. 인성과 비겁. 역시 위에도 인비식 구조, 여기도 인성과 비겁이 강하죠. 이런 구조는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이 대단히 힘듭니다. 일반 직장, 이것은 전문가 구조다. 진로 적성에서 일반 직장과 일반 사업이 대단히 불리한 완전 전문 자유직 이런 특성이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여기는 이제 비겁이 강하죠. 수비겁이 매우 강한 데다가 금인성도 매우 강하고, 지금 대운까지도 유유자영에 지금 대운까지도 유구문이 왔죠. 인성문이 왔죠. 자, 그런데 왜 세 번을 도전했는데도 모두 떨어졌을까? 자, 간성의 동태입니다. 아까 이 학생은 무간사주죠. 요 준비생도 지금 무간사주는 아니죠. 여기 정관이 있죠. 무토 정관이 있는데 정관의 동태가 고립되어 있다. 발달되지 않고. 왜냐? 무계합을 해서 무토가 합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토국수, 토생금, 토국수로 이것을 받쳐주는, 토를 받쳐주는 화 기운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화생토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간성의 뿌리가 좀 약하다. 그리고 간성이 반고립이 되어 있다. 이 간성의 동태, 무간성이라든가 간성의 힘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재수, 삼수, 뭐 세 번, 네 번 도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일단 지금 대운까지도 유리하진 않지요. 지금 대운에서 토대운이 아니라 간성대운이 아니지요. 자, 올해 왜 떨어졌느냐? 자, 기해년이죠. 기해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평관, 간성운은 간성운인데 간성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기계충을 하지요. 일명 청간은 극이라고 하는데 토국수를 합니다. 일간과 간성이 일단 극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간성이 왔을 때 일간과 합을 하면 대단히 좋은데, 일지나 일간과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간성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깝게 떨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수일간의 비거운이지요. 겁재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겁재운에는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그러한 경쟁이 치열하다. 나보다 더 우수한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지역 선택을 이제 사주에 맞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용신이 화용신이죠. 화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수국화, 재성이 용신인데 왜? 지금 뭐 완전히 그 자월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가 거주 지역으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일단 원서를 내는 게 좋습니다. 남쪽, 북쪽보다 남쪽 지역, 내가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남쪽 지역, 그런 쪽으로 내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죠. 예, 이런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가 있다. 자, 내년은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낫죠. 금생수하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보다 낫다. 왜? 비견운이 되지. 비견. 그러면서 경금은 금생수,
정인운이 되죠. 정인운이면 올해보다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겁재운보다 비견운이면 나와 경쟁하는 수험생들이 경쟁자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나보다 강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년 후년 신축년에는 합격 가능성이 90% 이상 올라가지. 왜냐? 자, 역시 인성운에다가 신금이 인성운은 공부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축토 어떻습니까? 월지와 자축하고 되지요. 이게 관성입니다. 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와 유축금을 하지요. 그 다음에 시지하고도 유축금. 그래서 이 관성이 내년 후년에 월, 일, 시지와 모두 합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공무원 아니게 되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음의 요소가 강하지요. 음의 자수부터 전부 음이지요. 그런데다가 자유기문이 있지요. 자유기문이 연달아 이제 거듭돼 있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성격이 예민합니다. 성격이 예민하고 깐깐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일반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천상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지금 3번 떨어졌다 해도 100세 인생에 지금 아직 상당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을 합격 목표로 하되 안 되면 내년 후년까지 그래서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단은 실패했지만은 충분히 앞으로 합격 가능성 그 다음에 진로라든가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이 합격했던 경우는 그러면 어떠한 경우냐? 자 보겠습니다. 자 대기업 이제 그 삼성기업의 삼성그룹의 1차 서류, 2차 인적성 고사, 3차 그 면접 시험 모두 통과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올해 했는데 갑술년, 병인월, 임술월, 그 임술일, 을사시지요. 지금 대운이 무진대운, 올해가 기해년. 자 원국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인월이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 인월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5일생입니다. 양력으로 2월 5일. 그러면 오행으로는 목, 식상이 맞죠. 식신격의 식상이 맞죠. 근데 진로 적성을 판단할 때 인월의 초반기, 이것은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되죠. 2월 양력 5일이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인월은 오행은 목이지만 식상이지만 육친 진로 적성은 수비겁이다. 그래서 수비겁이 실질적으로는 강하다. 겉으로는 극신약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경겁제가 강하고 관성의 동태도 어떻습니까? 술토, 평관. 평관이 있지만 식신재살이 되죠. 식신재살이 충분히 된다. 자, 다만 이제 인성이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인성이 지금 39대 운, 40대 운에 이제 오게 되는데 자, 관성이 원국에 이렇게 있고 대운에서 무진이면 완전 평관 대운이 대운이 관성이 받쳐주죠. 그래서 20대 대운에는 관성운이 와야 된다. 20대 전에는 인성운과 식상운이 오면 좋고요. 학업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기해년이 어떻습니까? 기토가 정관이죠. 그 다음에 해수는 비견이죠. 비견이면 해볼만 하다 시험에서. 취업 시험에서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원국의 관성이 신앙식재관항 사주죠. 신앙식재관항.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에서 삼위일체로 원국, 대운, 세운이 완벽하게 관성의 동태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업, 삼성그룹이라든가 공기업 이런 데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명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임용고시에 합격한 경우 자, 관성의 동태가 중요하죠. 자, 임신년, 무신월, 병자일, 개사시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평관 있고 정관 있고 여기 정관이 있죠. 뿌리가 단단하죠. 그 다음에 신중 임수도 있죠. 일단 신앙관항하다. 비경겁지의 뿌리가 사화가 완전 록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자수 일단 수관성. 그래서 오리지널 신앙관항한 사주다. 그런데다가 이 사주에 이제 무인성 사주죠. 목이 없죠. 그런데 올해부터 인성이 들어옵니다. 목인성이.
목인성이 없는데 인성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관성도 합격증이지만 인성도 정인 이 없는 원국에 여기에서 인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역시 금상첨화다. 그런데다가 기해년의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역시 관성이죠. 관성.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의 동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경우와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네 번째 뭐 이렇게 재도전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로 이제 합격운과 어떤 취업운과 진로적성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제 4명의 사주 명시를 이제 실제 이제 컨설팅을 제가 했던 명식을 바탕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그 합격운과 그리고 취업운과 진로운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방법 외에도 대체적으로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하고요. 핵심적으로 지금 강의했던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오행과 육친의 발달, 과다, 고립, 무존재. 발달, 과다, 고립, 무존재. 자, 그래서 만일에 관성이 발달했다. 이와 같이 관성이 원국과 대운, 특히 원국에 이러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에 관성이 있는데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 정관이 있는데 이와 같이 무관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경우는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적다.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성과 비겁의 동태도 봐야 되고요. 관성과 비겁. 예. 이런 그 비경겁제와 관성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일간과 합이 되는가? 충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일간과 관성이 합충형파에 예. 일간과 관성이 합충형파해가 되느냐? 이렇게 관성이 오래 와도 일간과 기계충이 되면 토국수가 되면 관성운이 와도 불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간과 관성의 합충형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국과 대운과 세운의 그 관성이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 힘의 세기 이거 등으로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20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이렇게 이제 입시진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컨설팅도 하고, 성인의 명리적성학 강의도 하고, 이제 사주진로 상담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자, 인간이 환경이나 노력이 대체적으로 한 70%를 차지하고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운이 작용하는 게 약 30%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70% 작용하고 어떤 사람은 30% 작용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인간의 노력과 환경적인 요소 그 외에 인간의 노력으로도 잘 안 되는 이 불강력적인 면,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언어 영역에서 이렇게 3등급 100점 만점에 83점 뭐 정교권 학생이고 명문자사고인데 이렇게 국어 같은 경우는 늘 1등급을 맞다가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불강력적인 면 이런 게 바로 이제 운이 작용하는 거.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비가 올 때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주 명식 이것은 이제 사주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것은 30%지만은 이 30%의 사주 블루칩 이거를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내 운을 미리 알고 개운법이라든가 비켜갈 수 있는 이거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합격운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4명의 그 합격운과 취업운과 진로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감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심사원장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